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될 용어가 대표값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자료를 조사하면은 일단 뭔가 수로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자료를 수로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어떻게 됩니다라는 걸 다 일일이 수로 조사를 하겠죠. 뭐 이게 뭐 일주일 동안 본 영화 횟수 또는 일주일 동안 본 TV 시청 시간 등을 만약에 조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수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용어 하나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런지 어떤 자료를 다 조사해서 나타낸 수들을 하나하나를 보고 다 뭐라고 하냐면 별량이라고 불러요. 별량.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번에 우리가 주간테스트 점수를 다 모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몇 점 나오자 하면 이제 점수 하나하나가 다 별량인 거죠. 별량. 그래서 그 별량들을 우리가 대표적 그런 별량들 한 이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수들 중에서 걔네들을 한 건에 묶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별량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대표값이라고 부르고,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쓰이는 거는 평균이죠, 평균. 제일 일반적으로 쓰이는 건 우리 반 수학 점수를 다 조사해 봤더니 대략적으로 몇 점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쓰이는 흔한 도구는 평균이에요, 평균. 그래서 이제 대표값에는 이런 별량들을 이용해서 가장 이제 흔히 쓰이는 게 이제 평균이고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흔히 평균을 구하는 거를 여기는 이 별량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하면은 별량들을 다 합칩니다. 이게 총합을 구하는 거죠. 예, 별량의 총합을 우리가 이 총합을 구하는 데 쓰인 별량의 개수로 나눠서 흔히 평균을 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좀 평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다시 나오는데, 우리 중일 과정에서 지금 거기 94쪽 보면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평균 구하는데. 자, 우리 일반적인 평균을 이제 좀 못 구하지 않을 텐데, 이런 평균을 안 구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도수 분포표에 대한 평균. 자, 우리 도수 분포표를 이용한 평균 이런 건 구해보지 않으셨죠? 그죠? 이제 예전 중일하고는 다르게 요새 이제 좀 재작년 중일부터는 이제 이런 거를 구하지 않고 있는데, 계급이 0에서 2까지, 그리고 가로로 쓰면 안 되겠다. 세로로 쓸게요. 2에서 4까지, 그 다음에 이제 4에서 6까지 계급이 있고, 자, 얘네들의 이제 좀 총합을 이제 좀 나타낸 게, 이제 도수의 총합을 나타낸 게 여기가 5명. 그 다음에 여기 또 5명, 여기 20명.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도수의 총합은 40명인가? 아니, 30명이구나. 자, 이렇게 이제 좀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가지고, 자, 여기서 이 30명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시키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TV 시청 시간을 조사했다고 이제 지금 책에 쓰여져 있는 표인데, 자, 이 30명의 TV 시청 시간을 이제 평균을 내보라고 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평균하고 다르게 이런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은 사실 이제 더 이상 이제 중등 과정에서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는 아직 교재 남아 있으니까 이 평균의 의미를 조금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표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 자,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뭐 이런 30명의 TV 시청 시간의 평균을 구해봐라 하면 30명이 각각 다 한 명 한 명 몇 시간 TV를 봤는지 조사를 해서 다 더해가지고 30명으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평균 구하는 거 맞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못해요. 여기 왜냐하면 내가 0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인 애가 5명이라는 얘기는 내가 0에서 2시간 사이에 있는 값들이 5개라는 거지, 여기는 이 5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다 몇 시간 봤는지 어떻게 알아? 1.2시간일 수도 있고 1.3시간일 수도 있고 0.7시간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 한 명 한 명의 TV 시청 시간을 모르니까 이렇게 바로 별량의 총합을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어서 이제 뭘 동원하냐면 계급값이라는 걸 동원해요. 우리 계급값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자,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이제 양 끝값의 평균 또는 양 끝값의 한가운데. 자, 그러니까 계급값을 이용하면 1, 여기는 3, 여기는 5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5명이 다 1시간은 받겠지라고 퉁치는 거예요. 그냥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2시간 이상 4시간 본 애들이 5명이니까 얘네들이 정확하게 지금 이 표에서 몇 시간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 5명이 모두 다 3시간은 봤을 거야 라고 그냥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하는 값이에요. 여기서 평균은.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냐. 자, 이렇게 1시간 본 애들이 5명이니까 이 5명의 7위 시청 시간의 총합은 5시간일 거다. 자, 여기는 5명이 다 3시간씩은 봤을 거니까, 자, 이렇게 3시간 본 애들 5시간, 5명의 TV 시청 시간의 총합을 모으면은 5 곱하기 3일 거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20명의 TV 시청 시간은 한 5시간씩은 됐었을 거니까, 이렇게 20 곱하기 5로 총합을 모은 다음에 얘네들을 30명으로 쭉 나눠주면은 여기는 30명의 TV 시청 시간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뭐 계산하지는 않을 건데 선생님이 좀 계산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요거의 의미가 정확한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하여튼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예상한 값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덥구나. 표정을 봐도 알겠어요. 이제 애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11월 달에도 에어컨 켤 줄 몰랐어요. 아마 2교시에서. 근데 유난히 좀 2교시 좀 그렇긴 해요. 선생님도 말하고 그러면은 조금 덥다는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땀이 나지 이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수품 도표에서 나오는 평균은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제 계급과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쫙 구한 다음에 도수의 총합을 30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윤찬아 왜 화면 뭐 이상해? 네가 모니터링 해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괜찮고. 아, 선생님 화면 밖으로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균을 이제 좀 이용한 문제들이 좀 여러 개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 먼저 다 보고 우리가 사실 이제 중앙 2학기에서 배우는 대표값이 이런 평균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여기는 평균 문제가 좀 개념 한통이 좀 많은 편이라서 좀 다 일일이 좀 얘기를 해줄게요. 네, 뭐라고요? 중앙값이랑 평균이랑 차이가 뭐예요? 네, 설명할 때 해드릴게요. 일단 평균 먼저 좀 평균에 관련된 문제를 좀 다 좀 보여드리면 뭐 사실 초등 과정에서 평균에 대한 좀 심한 문제를 풀었다면은 아마 좀 풀어봤을 법한 문제들일 텐데 96쪽에 예제 33-2번 한번 보실래요? 자, 몇 번이요? 33-2요. 그러니까 96쪽이 있어요. 맨 위에 있는 예제. 자, 그래서 이제 남녀 전체에 평균을 알려줄 테니 남자연의 평균 나이를 구해봐봐 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제 평균 문제는 뭐랑 관련이 다 있는 거냐면 이제 방정식 때도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 총합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총합이랑. 그래서 이제 지금 남녀 회원 수가 그러니까 학생 수 같은 거죠. 자, 30명, 20명 그리고 이제 평균 나이를 조사했네요. 평균이 여기는 몇 살인지 모르고 X살, 여기는 18살. 그럼 나이의 총합을 우리가 그냥 평균 곱하기 이제 회원수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평균의 의미가 이제 모든 자료의 총합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각 별량별로 똑같이 나눠준다라는 의미도 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회원수 곱하기 평균을 이용해서 총합을 구해서 얘네들을 더하시면은 이제 전체 총합이 나오는 거고 이거를 회원수의 합인 50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평균이 18.6이라는 얘기니까 이제 이걸 이용해서 엑셀 값을 구하라고 시키는 거죠. 뭐 일반적인 이제 평균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다 이런 식의 총합은 이제 두 그룹의 평균을 이용해서 전체 총합을 구한 다음에 이제 전체 인원수로 나눠서 또는 전체 자료수로 나눠서 이제 평균을 구하는 식을 구성하기 시기 되면은 이런 유제 33-3번이나 33-4번 같은 것도 좀 풀리는데 특히나 이렇게 비율 구하는 문제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이것도 이제 식 구성이 거의 똑같아요. 남녀 어떤 두 그룹으로 이제 어떤 전체 인원을 나눠 놓고 전체 자료를 두 그룹으로 나눠 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서 여기 있는 수 이제 뭐 사람 수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자 사람 수 남녀 사람 수에 자 B는 몇 대 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남녀의 평균을 각각 따로따로 알려주죠. 그럼 남녀의 평균이 45, 50 각각 이렇게 된다고 하고 그럼 사람 수가 몇 명인지 모르지 뭐. 그러니까 A, B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총합을 구하는 식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45A, 그 다음에 50B. 자, 이렇게 해서 남녀, 이제 나이의 총합을 이정리해서 요거를 남녀수의 합인 A 플러스 B로 나누면 여기서 문제에서 나오고 있는 전체 평균이 47이 나온다는 식이 세워질 텐데, 자, 그럼 양변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47하고 여기는 A 플러스 B를 곱하게 되면은 다시 위에 있는 45A 더하기 50B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조금 더 이어서 가게 되면은, 자, 요 놈이 47A 플러스 B와 같다라는 식을 이제 만들게 되고, 자, 이렇게 이제 A, B에 관한 관계식이 만들어졌고 상수항이 없으니까 몇 A는 몇 B 이런 꼴로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3B는 2A와 같습니다. 이런 식이 나오기 때문에 A 대 B가 몇 대 몇인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대 2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고슴식을 보고 이제 비례식을 다시 돌려서 뭐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용하게 되는 모양들이 어떤 두 그룹의 평균을 이제 따로따로 알려주고 둘을 모아서 전체 평균이 어떻게 되었을 때라는 식의 문제들은 대개 다 이런 꼴로 내용을 정리하시면은 거의 다 풀어져요. 이게 좀 모양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제 평균과 관련된 문제는 한 이 정도만 좀 하셔도 이제 됩니다. 사실 이 이상의 뭐 심화 문제들은 좀 나오진 않고요. 이제 어차피 이제 뒤에서 배우는 이제 분산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더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평균의 도대체 중앙값이랑 뭐가 다르냐, 평균의 다른 대표값이 왜 쓰이냐, 이제 그거부터 좀 얘기가 돼야 이제 중앙값하고 최빈값의 의미가 좀 전달이 되는데 한번 요런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뭐 주택 같은 거 봐가지고 이제 학생들 평균이 학생들 이제 점수가 다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럼 이렇게 이제 좀 나오다가 갑자기 누가 15점 맞았어. 우리 반에서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냥 가상에 어떤 반이 있는데 이렇게 점수가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80, 80, 80, 85, 80, 뭐 75 이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띠용 하고 이렇게 15점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끊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의 평균을 구한다고 딱 생각해봐. 그러면 이거는 한 대충 딱 봐도 한 80 초반 정도의 평균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지 않을까? 이러면은 내가 이 반의 평균은 80 초반이니까 이 반의 대표값으로 이 반 학생들의 점수의 대표값으로 이런 평균을 이용을 해도 되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애까지 집어넣어서 평균을 구한다고 하면 80 초반은 안 나올 거예요. 한 70 초반 정도 나올 것 같아서 예상하면 대충 한 70점, 약 70점 정도로 조금 예상이 되는데 자, 아무튼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몇 점이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점수가 80점대가 좀 많이 분포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점수가 갑자기 확 튀는 애가 딱 들어와서 평균을 구하게 되면은 이 반 전체를 대표하는 값으로 70점은 조금 그런 것 같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중앙값을 이제 도입합니다. 우리가 평균으로는 이렇게 갑자기 모든 별량들이 비슷비슷하게 값이 나오다가 갑자기 그거하고 딱 어울리지 않게 어느 한두 가지 수가 딱 너무 낮게 나오거나 너무 높게 나오거나 그래버리면은 실제로는 평균으로 그 자료의 대표값을 쓰기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다른 대표값을 끼워준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중앙값인 거죠. 그래서 중앙값이나 치빈값은 평균으로는 자료의 대표값을 내는 게 적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통 쓰인다고 여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앙값이라는 거 그럼 뭘 나타내는 거냐? 이제 거기는 EX 문제 가지고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EX 문제에서 거기 97쪽에 보면은 자, EX 34-1번 보면은 이제 이런 거 있죠. 첫 번째, 우리가 5명의 잇몸 일으키기 개수가 38, 32, 48, 25. 그러면 여기는 이제 8번 찍은 애 때문에 평균이 우리가 이제 여기는 5개의 별량의 대표값으로 적당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등수돌이를 해요. 일단 중앙값은 작은 순서대로 쓰든 큰 순서대로 쓰든 이게 제일 작은 걸 먼저 쓸게요. 쌤은 그러면 제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크기 순서대로 좀 나타내면은 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제일 한가운데 등수에 해당하는
요 놈이 이 자료의 중앙값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야, 중앙값의 뜻이란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료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조금 특징이냐면 자료를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 게 특징이고요. 크기 순으로 배열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자, 자료이겠어 이렇게 5개 등으로 홀수 개면 한가운데가 자, 홀수 개이면 한가운데 별량이죠. 한가운데 별량이 중앙값이 돼요. 그럼 이제 짝수기면 어떻게 되냐? 한가운데가 얼마입니다 라고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방금 전에 봤었던 뭐 점수 같은 걸로 쓰자면은 이렇게 6명의 점수가 이런 식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6명의 점수가 이렇게 찍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한가운데가 정확하게 얼마니? 라고 이렇게 하나 딱 집어서 말해봐 라고 하면은 이 짝수기니까 한가운데 정확하게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운데가 있는 별량이 이렇게 정확하게 2개가 나요. 짝수기면 우리가 한가운데 2개의 별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이 2개의 별량의 평균으로 중앙값을 계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앙값 계산하시면 이제 84, 82에 한가운데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제 82 이렇게 이제 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짝수계이면 한가운데 두 별량의 평균으로 이제 식을 쓰게 되는 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중앙값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앙값을 결정하고 또 이런 중앙값을 쓰기도 하고 자료가 훨씬 더 이것보다 한 10개, 20개, 30개 등으로 자료가 많아질 때는 중앙값 대신에 이렇게 최빈값이라는 걸 쓰기도 하는데 이제 최빈값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장 많이 나온 수가 이제 최빈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많이 많이 등장한 또는 많이 나온 별량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온 별량이 이제 그 최빈값이 등 되는데 거기는 이제 그 EX 문제 가로 2번이 자, 이건 중앙값을 이걸로 구해도 됐을 거 있구나. 이제 거기서 이제 여기 34-2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28, 29, 30, 29, 29, 28 이렇게 좀 촘촘하게 이제 값들이 좀 모여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26이 몇 개고 28이 몇 개 나왔고 29가 몇 개 나왔고 이런 걸 다 일일이 세다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29는 4번, 28이 3번, 거기 30이 1번이라고 표에 정리가 돼 있죠. 오른쪽에 보면. 자, 그러니까 이제 29가 이제 최빈값이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온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최빈값을 구할 때 조금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제 어떤 게 좀 있냐면은요. 한번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2, 2, 3, 3, 3, 4, 4, 5, 5, 5.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가 2는 2개, 3은 3개, 4는 2개, 5는 3개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10개의 자료의 최빈값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5라고 해도 되고요. 3하고 5가 똑같이 3개씩 나왔으니까 3과 5 이렇게 두 개를 통틀어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빈값을 구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가장 많이 나온 값이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2가지를 다 적게 되는데 자, 이럴 때도 있어요. 한번 요거 한번 보세요. 1, 1, 1, 2, 2, 2, 3, 3, 3 이런 식으로 9개 자료가 조사됐다고 제가 볼게요. 그럼 1이 나온 횟수나 2가 나온 횟수나 3이 나온 횟수가 다 똑같죠. 그러니까 자료를 이루고 있는 모든 별량이 등장하는 횟수가 다 똑같으면 이때는 최빈값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를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자, 최빈값은 이렇게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자료에 따라서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1, 2, 3, 4, 5 이렇게 조사된 자료면은 채빈값이 있다고 할까 없다고 할까? 없어요. 네, 그렇죠. 모든 자료가 이제 자료를 이루고 있는 모든 별량이 나온 횟수가 다 똑같으면은 실제로는 채빈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상한 말 있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이런 중학과 채빈값 평균 구하는 정도의 문제들만 좀 푸시면 돼요. 이제 비원 정도의 수준에서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이제 조금 심한 문제로 넘어가면 이제 이런 뜻을 이용해서 여러 다른 문제를 푸는데 자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통계에서 다뤄지는 대표값이 뭐냐 이제 이거를 이제 다 뭐가 있는지 알아본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대표값을 좀 지나서 오늘 삼포도라는 게 뭔지만 그 뜻을 알고 가면 됩니다. 자, 산포도. 그러면 이제 산포도라는 게 이제 어떤 이제 개념일 거냐면 우리가 이제 산포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말 그대로라고 하면 이거 말이 조금 어렵죠? 그냥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평균이 자 13579의 평균을 구해봐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평균이 아마 5가 나올 거예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이 5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 한번 가볼까? 4, 4, 5, 6, 6 평균이 5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뭐 30초 동안 한 턱걸이 횟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5명이 있는 반들의 30초 동안 턱걸이 횟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13579가 나온 반하고 44566이 나온 반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은 같지만 좀 뭐가 다르냐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제 밑에 적은 그룹은 평균하고 좀 차이가 덜 나죠. 이제 전체적인 애들이 다 평균 근처에서 우리가 이제 이 턱걸이 횟수가 이제 찍혀 있잖아. 근데 위에 있는 그룹은 평균하고 조금 아래 있는 그룹보다는 평균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아래 있는 그룹하고 비교를 한다면. 자, 그러니까 이제 산푸드라는 게 뭐냐면은 평균은 다 똑같은데 즉 대표값은 이렇게 뭐 똑같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대표값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들이 대표값 근처에서 이제 가까운 수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평균하고의 차이가 좀 멀어가지고 우리가 대표값하고 우리가 자료를 이루고 있는 별량들의 차이가 좀 커서 이제 대표값 근처에서 이제 조금 이제 자료들이 모인 게 아니라 대표값보다는 조금 멀찍이 이제 자료들이 찍혀서 나오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런 구분을 이제 숫자로 나타내는 걸 보고 우리는 삼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표값 근처로 이제 대표값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별량들이 어떻게 대표값 근처에서 이제 별량들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대표값보다 좀 차이가 있는 애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그거를 수로 나타내는 개념을 이제 삼포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딱 하나만 배웁니다. 자, 여기서 배우는 삼포도는 이거밖에 없어요. 분산. 요거 하나만 이제 좀 재료로 배우시면 뭐 삼포도에 대한 거는 어려운 말 좀 이게 더 배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도 이제 평균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 얘네들의 차이가 얼마인지 조사를 해서 수로 나타내는 게 분산인데 먼저 이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걸 먼저 하셔야 돼요. 편차라는 말을 먼저 아셔야 돼요. 예, 편차. 이제 이런 말 조금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반 평균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난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다 편차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자 거기는 EX 문제로 계속 볼게요. 99쪽에 보면 이제 35-1번 같은 이제 문제가 있는데 5명의 홈런수를 나타낸 표가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5명의 홈런수 자 어떤 선수가 홈런을 몇 개 깠나 지금 보면 이제 한 시즌에 홈런이라는 이제 것을 이렇게 날렸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홈런의 총합이 20개고 5명이니까 평균을 먼저 구하게 되면 이제 여기 총합이 이제 20이기 때문에 5로 나눠서 평균이 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뭘 구할 거냐면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E753은 이제 별량인 거고, 자, 여기서 이제 편차라는 걸 먼저 구할 거예요. 그 편차는 이 별량하고 평균의 차이가 얼마냐, 그걸 나타내는 수가 편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제 뭐 하게 되냐면 3은 이 평균 4보다 1이 더 작잖아요. 1이 작으니까 1이라고 쓰는데 앞에다가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편차를 계산하는 식이 책에 나와 있기는 한데 편차의 의미가 내가 별량과 평균을 비교해 보는데 차이가 얼마고 심지어는 평균보다 큰지 작은지를 나타내야 되니까 별량이 평균보다 작으면 음액을 붙여서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2는 4보다 2 더 작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는 2 빼기 4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편차를 구하게 되면 7의 편차는 얼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플러스 3 이렇게요. 5의 편차는 1, 그리고 3의 편차는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편차를 이제 다 구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총합을 구하게 되면 편차의 총합은 늘 언제나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0이 나와요. 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평균이라는 게 우리가 총합을 다 모아서 균등하게 자료들한테 다시 똑같은 값을 다시 배분해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평균보다 덜 떨어진 애들한테는 평균보다 높은 애들 거를 깎아가지고 더 놀아줘서 똑같은 값으로 맞추겠다는 게 평균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편차를 합치게 되면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능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편차를 다 합치면 실제로 어떤 자료를 이제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든 편차는 늘 총합이 0입니다. 자, 요게 조금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편차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총합을 바로 구해버리면 늘 0이 나오기 때문에 편차의 평균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바로. 편차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차를 가지고 바로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우리가 자, 이 3포더의 의미가 자,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주어진 자료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수로 나타내려고 하는 게 자, 저기는 이 분산의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3과 4의 차이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대답할까? 1. 그렇지. 마이너스 1이라고 안 하고 1이라고 하겠죠. 2와 4의 차이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서 설마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하진 않잖아요. 그냥 절대값을 취해서 2라고 그러지. 자, 그래서 이런 절대값 개념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뭐 하냐면 이런 애들의 절대값을 바로 구하지는 않고요. 얘네들을 제곱을 합니다. 이제 절대값 개념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요. 내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나 플러스 1의 제곱이나 플러스 2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를 제곱한다는 건 사실 절대값의 의미도 이제 포함이 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제곱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총합이 1이 되지 않게끔 수를 조작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 더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자료의 개수인 5로 나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얼마가 나오죠? 13, 15니까 3 나오나요? 이거 맞나요? 맞나? 13, 14, 15, 5분의 16 나오는구나. 네, 쏘아리. 자, 이렇게 5분의 16이라는 편차의 이제 제곱의 총합을 5로 나눈 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분산이라고 불러요. 분산. 네, 발음 똑바로 해야지. 처음 배우는 건데, 분산. 네, 분산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자, 편차는 흔히 뭐 식으로 나타내면 이 식을 이제 조금 외우는 것보다는 별량하고 평균을 비교했더니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부호 개념을 동원해서 나타내는 게 편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차가 평균보다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부호 개념을 같이 적용해서 나타내는 게 편차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총합은 항상 0이다. 요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분산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편차의 제곱을 합니다. 총합을 구해요. 그리고 그거를 자, 여기 있는 이제 별량의 개수로 나누시면 돼요. 별량의 총 개수로. 자, 이게 이제 분산을 구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분산을 구하게 되면 문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평균도 그렇고 자료도 한 자릿수니까
자, 이런 거는 수가 제곱해도 얼마 커지진 않았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통계에서 어떤 자료를 조사하면은 늘 한 자릿수로만 조사를 하는 법은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수학 점수 같은 걸 조사하면 일단 그것도 두 자릿수고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반에 모여 있는 학생들의 키 같은 거 조사하면 세 자릿수로 건너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편차가 막 이렇게 지금 한 자릿수지만 편차가 두 자릿수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럼 그걸 제곱하면 엄청 수가 커지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제곱해서 더해가지고 우리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분산을 그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나눗셈을 해도 얘네들이 엄청 크게 나올 때가 또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되면 조금 여기서 나왔던 편차의 절대값이랑 분산의 차이가 너무 멀어지면은 조금 현실성이 좀 떨어지니까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개념을 동원하냐면 표준 편차라는 것까지 동원을 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여기는 분산의 제곱근 씌우면 돼요. 우리가 제곱해서 뻥튀기 해가지고 수를 조작해서 분산을 구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편차에 비슷하게 돌아가려면 제곱해서 구한 게 분산이니까 분산을 제곱근으로 다시 돌리면은 원래 편차에 조금 가까워져 가지 않겠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배우는 용어는 다 알려드렸어요. 오늘 배우는 요령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편차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편차의 특징,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이용해서 별량계수로 나누면 분산인데 그 분산을 가지고 제곱근을 씌우면 표준 편차가 나오는 거라서 이 자료에 표준 편차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루트 5분의 16, 루트 5분의 4니까 유리화까지 해가지고 5분의 4루트 5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다 이야기는 해드렸는데 아마 바로 요거 가지고 그래프 뭐 평균 표준 편차 분산의 의미를 다 한 번에 알려드리면 머리 터질 거니까 오늘 딱 여기 도수 분포표를 이용해서 표준 편차랑 이런 거 구하는 것까지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거기 100쪽에 35-2번 볼래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도수 분포표라는 거를 그래프로 옮겨 놓으면 이런 히스토그램이나 아니면 그 뭐지? 도수 분포 다각형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자, 분산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역시나 이제 사실 여러분들 중3 2학기가 되면은 도수 분포표 이용해서 평균 구하는 거 1학년 때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문제들도 아마 교과서에서는 없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여기는 그래프를 좀 보면은 이제 2에서 3까지가 몇 명이냐면 2명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운동 시간을 이제 조사한 표니까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운동한 애도 2명이고 4시간에서 5시간 미만 운동한 애는 5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5시간에서 6시간까지 운동한 애가 여기 1명 있는 거고 자,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표준 편차도 같이 구하라고 이제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0명의 평균이에요. 10명의 평균. 자, 그래서 이제 평균을 구해야지 우리가 이제 별량벽이 평균을 해서 편차를 구하고 편차의 제곱을 이용해서 분산도 구하고 하는 거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평균부터 구하는 겁니다. 자, 어떤 자료든지 간에 분산과 표준 편차 이 등등을 구하려면 평균을 구하는 게 먼저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평균을 구해봅니다. 그럼 평균을 구하는데 우리 앞서 말했던 것처럼 도수 분포표는 여기 있는 2명이 정확하게 몇 시간 운동했는지 모르니까 계급값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럼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면 2.5시간 정도 운동을 한 거겠네? 라고 계급값을 이용해서 퉁 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이용하면 식은 써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2.5시간 운동한 애가 2명, 3.5시간 운동한 애가 2명, 4에서 5까지 4.5시간 운동한 애는 5명, 그리고 자, 5.5시간 운동한 애도 1명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10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5, 7. 그 다음에 5.5, 22.5. 28, 4 나오네요. 40. 그러니까 평균이 4.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편차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쪽 계급. 자,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운동한 애들은 지금 계급값이 2.5라서 얘네들의 운동 시간을 2.5로 계산해가지고 지금 평균을 낸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편차는 어떻게 되냐면, 이 계급값인 2.5에서 평균인 4의 차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의 이 계급의 편차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차가 마이너스 1.5짜리인 애가 2명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 어려울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거 좀 2분의 3이라고 좀 계산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구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각 계급별로 계급값과 평균을 비교해서 편차를 각각 구한 다음에 한 명당 편차가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2분의 3에 해당하는 편차의 제곱을 몇 번 더 해야 되냐면 여기는 이 도수만큼 2번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2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한 명당 편차를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게 제곱한 값을 2번 더 하셔야 됩니다. 겁나 조금 솔직히 조금 귀찮아요. 자, 이런 거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숙제할 때는 좀 적당히 계산기도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자, 아무튼 분산 구할 때 특히 그래요. 자, 아무튼 이제 식은 정확하게 좀 세울 줄 알아야 되니까 그 과정은 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계급, 얘는 운동시간 3.5잖아. 그럼 이 계급의 편차는 얼마라고 할 거야?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엄연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편차가 되는데 그 편차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편차인 애들이 2명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몇 번 더 해야 될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몇 번 더 해야 돼? 이제 2번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세 번째 계급,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인 애들은 계급값이 4.5니까 4.5시간에도 퉁치고 평균을 계산한 거니까 편차는 0.5, 즉 2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2분의 1제곱을 또, 왜, 더하기인데. 자, 여러 번 더 하셔야 돼요. 몇 번 더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2분의 1의 제곱에 해당하는 편차를 가진 놈들이 5명 있으니까 5번 더 해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5.5짜리 계급이 한 명 있고 이 계급의 편차는 1.5, 즉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의 제곱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해주고 나서 10으로, 자, 10명의 이제 분산을 구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10으로 나누셔야 돼요. 겁나 귀찮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쭉쭉쭉쭉 해보면은 4분의 9 곱하기 18. 이제 약분 안 하고 그냥 4분의 퉁쳐서 그냥 총합을 계산할게요, 선생님은. 4분의 2, 4분의 5. 그 다음에 4분의 9가 한 번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다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이제 분자 기준 계산하는 거예요, 분자를. 20, 24.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분자가 이제 6이 돼요. 맞나? 20. 20뭐예요? 아니, 20인데. 20, 그 다음에 14, 34, 쏘리. 예, 진짜. 자, 그래서 이제 4분의 34 나오니까, 뭐 이거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제 4분의 34 이렇게, 4분의 34를 10으로 나눈다고 생각하고, 이제 계산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분자 분모에 4를 곱해서, 자, 정수분의 정수꼴 만들게요. 자, 그래서 이제 17, 20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걸 소수로 고치면 0.85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그냥 제곱근 씌워도 됩니다. 소수로 고친 다음에. 아니면 20분의 17에다가 제곱근 씌우고, 유리화를 하면은 그렇게 해도 표준 편차가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20분의 17까지 구한 거는 분산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하면 20분의 17을 소수로 고쳐서 제곱근 바로 씌우셔도 되고, 아니면 20분의 17에다가 이제 제곱근은 바로 씌워서 이제 유리화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요거 구하는 연습을 좀 해오시면은 이제 뒤에 좀 활용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선생님 조금 목토에 좀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하죠. 네네, 그쵸.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적당히 계급을 찍어서 점점점 이렇게 박아가지고 마치 이렇게 다각형처럼 연결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꺾인 선분들이 여러 개 있는 그런 모양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가로축이 계급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가 도수를 나타내는 거고 맞죠?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저 점들이 겁나게 많아져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점점 뭐 어떤 모양이 가까워지냐면 곡선 모양이 좀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기서 선생님이 지금 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제 점을 찍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을 이제 계급의 그 차이를, 즉, 그 이야기 흔히 계급의 크기라고 그러는데 그 계급의 크기를 겁나게 좁혀가지고 우리가 이제 점을 무수히 많이 찍게 되면은 우리가 점점 저 모양이 여러분들 지금 101쪽에, 개념 같은 경우는 101쪽에 있는 이제 그래프처럼 곡선에 가깝게 그려집니다. 그거는 곡선 같이 보여가지고 곡선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곡선 같이 이제 그려져 있지만 곡선은 아닌 거죠, 원래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만약에 그 우리가 이제 통계에서 이 얘기까지 조금 하면 조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냥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에서 왜 지금 보면은 우리 반 한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 학교 반에 30명을 대상해서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터넷 접속 시간을 조사했다면 저렇게 우리가 저런 식으로 직선 모양이 꺾여져 있는 모양으로 그릴 텐데 그거를 확대해 가지고 한 학교 전체 학생 300명 또는 더 확대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짜 다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표본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그거를 계급을 아무리 이제 엄밀하게 구분하더라도 곡선 모양의 그래프로 이제 가깝게 그려지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조사를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표본을 일정 부분 뽑아가지고 이제 샘플을 이제 채취한다고 흔히 통계학에서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서 그러니까 한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게 마치 전국을 나타내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래프가 이런 식의 곡선이 나오지 않겠어라고 그려진 게 이런 35-2번, 예제 35-2번에 있는 백일 쪽에 있는 그래프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를 곡선으로 지금 옮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예제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곡선으로 그려지게 되면은, 자, 여전히 가로축이랑 그렇다고 해서 세로축에서 나타내는 수들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종류들이. 그러니까 가로축이 계급이 되는 거는 물론이고요. 세로축이 도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이. 근데 그냥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래프랑,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가운데 계급이 도수가 조금 적고, 우리가 양 끝에 계급의 도수가 좀 많은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A 그래프와 B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 그래프와 B 그래프를 보고 그럼 무슨 생각을 좀 하셔야 되냐면 A 그래프와 B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거 가지고 실제로 평균을 재봤을 때 둘이 평균이 같다라고 좀 가정을 할게요. 자, 그래서 평균을 이제 실제로 재보시면 이렇게 좌우대칭의 모양들은 평균이 어디서 형성되냐면 가운데 계급의 계급값에서 흔히 평균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두 그래프에 속해 있는 뭐 학생들 또는 사람들의 뭔가를 조사한 평균이 같다라고 좀 하겠습니다. 그럼 평균이 같다라고 조사했을 때, 자, A 그래프에 있는 그 도수들의 편차가,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 더 클까요? B 그래프에 있는 분산이 더 클까요? 네, 보통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A가 더 올라가 있으니까 A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B가 더 큽니다. A가 이렇게. 그럼 저 답 나오는 거 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선생님 계급 저기 그래프. 네, 이게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도수부호 다각형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뭐 지렁이 같은 거 그린 거 아니고요. 한게 있고 반으로 나온 거지 않아요? 그렇구나. 어쩐지 조금 눈빛이 조금 멍 때리는 눈빛이더라니. 네,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왜 지금 여기 있는 A보다는 B가 더 분산이 작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냐면 이제 잘 보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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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저 A, B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이 총합은 뭐 10명이라고 하면 되겠죠? 10명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가운데 4명 있고 2명 있고 1명 있고 2명 있고 1명 있고 뭐 이런 거랑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B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뭐 3명 있고 여기서 3명 있고 여기 2명 있고 3명 있고 2명 있고 이게 총합이 같을까? 총합이 같나? 네? 11명이라니까요?
자, 지금 하나, 둘, 선생님 지금 대충 만든 거라서 10명이죠. 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10명 안 되죠. 네. 12명이죠. 가운데를 4개로 해요. 4명으로 가운데를 좀 더 줄일까요? 아니다, 아니다. 가운데 2로 하면 다 맞겠네요. 다 똑같이 다 2로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7명이죠. 네. 7명. 그러면은, 1.5명이에요. 네, 네. 이렇게 할까요? 뭔가 이상하다. 대칭하기 필요 없잖아요. 네, 굳이 대칭해야 될 필요 없으니까. 아니, 여기서 하나 더 늘릴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하나 더 늘리면 똑같죠, 뭐.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뭐, 편한 대로 해. 어차피 이제 예시를 드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평균이 이제 만약에 똑같이 만약에 5라고 이제 두 그룹이 평균이 다 5가 나올 거야, 아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5가 나오죠?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11이잖아요. 네, 평균은 다 그래도 5가 나올 거예요. 이게 인원수 한 8, 11명. 7, 11명. 인원수도 딱 11명 맞네요. 자, 아무튼 이제 평균이 5가 나올 거예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진짜 평균 5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평균이 오르면은 우리가 이쪽 계급은 평균이 5짜리인 계급에 도수가 많이 몰려 있고 평균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계급은 도수가 좀 적게 돼 있죠, A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B그룹은 평균에 5에 해당하는 계급은 3명 정도 있고 우리가 이제 평균이랑 차이가 나는 편차가 크게 나는 이제 계급의 도수가 이것보다 더 크잖아요. 자, 그럼 이걸로 좀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A 쪽이 편차가 더 클까요? B 쪽이 더 편차가 클까요? 편차의 절대값을 생각한다면 편차의 절대값을 합친다고 생각하면요. B가 더 편차의 절대값을 합친 게 더 크겠죠. 네, 다시 얘기할까요? 자, 편차의 절대값이 큰 쪽은 이런 계급하고 이렇게 아래에 있는 계급이죠. 그렇죠. 편차의 절대값이 커지는 거. 그러니까 편차의 절대값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이용해서 분산을 구하니까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제곱의 총합은 커지는 거예요. 이 말 맞죠? 근데 이렇게 편차의 절대값이 큰 계급의 도수가 A 쪽이 적고 B 쪽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A, B를 만약에 이용해서 A 계급의 분산도 구하고 B 계급의 분산을 구하면 어느 쪽이 더 분산이 크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계급이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이쪽이 도수가 더 적어서 아래로 내려가 있고 가운데 쪽의 도수가 평균에 해당하는 도수가 커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차이가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흔히 저기서 오해하면은 A 쪽이 분산이 더 크겠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이가 도수의 차이가 많아 보이니까. 근데 실제는 우리가 이제 편차의 절대값이 큰 쪽은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편차의 절대값이 커지기 때문에 편차의 절대값이 커지는 계급의 도수가 많은 쪽이 실제로 분산이 더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A랑 B를 비교하면은 우리가 이제 분산을 비교했을 때 흔히 A보다는 B 쪽이 더 그래프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가 평균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평균 쪽에 도수가 많이 몰려있는 A 모양이 가까워져야 분산이 좀 더 작아진다라고 하고요. B 쪽으로 가까워져 갈수록 분산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양의 제곱분인 표준 편차도 크기 비교가 그렇게 따라갑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보고 편차의 절대값이 큰 계급의 도수가 B 쪽이 많으니까 분산은 A보다는 B가 더 크다라고 여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그래프를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좀 해석을 하자면 자, 그러면 이제 예제 유제 다 한 번씩 하나씩 해볼게요. 자, 그럼 예제 35-2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자, 이렇게 여기처럼 이제 가운데가 겹쳐 있지 않고 A 그래프는 이렇게 가운데 볼록 튀어나온 데가 좀 더 왼쪽이 있고요. 자, B 그래프 같은 경우는 가운데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가 이렇게 좀 더 오른쪽에 있죠, A보다는. 자, 그러면 이렇게 좌우 대칭형으로 그려지는 도수부분 다각형이면은 반드시 자, 평균은 여기 가운데 대칭축에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쪽이 더 그 평균에 해당하는 그 축이 B쪽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인터넷 접속 시간에 대한 그 도수부분 다각형이잖아요. 그럼 접속 시간이 대체로 더 긴 쪽은 A반이라고 해야 돼, B반이라고 해야 돼요? 그쵸. B반이라고 하셔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자, A보다는 B가 더 크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분산은 그렇죠. 아주 좋아요. 네, 그래요. 흥분하지 마세요. 너무 예, 괜찮아요. 처음 배우는 거니까 대답 삑사리 날 수도 있죠. 뭐 어때요? 자, 예, 그래요? 그냥 너무 그랬어. 걱정하지 마. 그래요? 평소랑 별 다름이 없. 뭐 본인 체감상은 그런가 봐요, 또. 자, 그러니까 유제 35-3번 같은 것도, 자, 그래. 5번이지, 이제. 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제 플랫한 모양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평평한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질수록 편차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급과 도수의 관계로 나타내지는 이런 도수분모 다각형에서는 여기 평평한 쪽이 표준 편차, 즉 분산이 제일 큰 거고요. 제일 작은 거는 이렇게 폭이 제일 좁은, 즉 폭이 제일 좁은 A가 되는 겁니다. 이제 B는 알았어요. 예. 해야죠. 예. 아유, 그럼요. 자, 해드릴게요. 자, 말수가 우리 원장님 아니, 우리 원장님이래. 뭐 예전에 선생님 원장님 그 말투네요. 선생님 그건 왜 안 해요? 그래서 말. 너무 맞아요. 그 원장님도 몸에 말처럼. 네, 우리 학원 원장님 말투가 그렇진 않아요. 네. 아무튼 예전 원장님이 그랬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C 쪽이 제일 표준 편차가 크고 이제 A가 제일 작다라고 여겨주실 수 있으면 이제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을까요? 여기까지? 네, 이렇게 이제 배우시면은 이제 나중에 조금 까먹긴 하겠지만 다시 또 3학년 2학기 가지고 왜 이게 편차가 제일 큰 거죠? 제일 평평하잖아요. 이렇게 되묻진 않겠죠. 예, 예, 뭐 그렇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도수분모 다각형을 곡선으로 그려놓은 그림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보고 자, 그래프의 모양으로 편차나 분산이 어떻게 대비하는 거를 이제 비교하는 이제 조금 그림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좀 더 분산 가지고 좀 더 응용 동작으로 좀 들어가면 변화된 그 별량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여기는 EX 문제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요. 대기 쪽에 자, EX 36-7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별량 3개의 평균이 6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별량은 이게 처음 별량이죠. 자, 이게 처음 별량. 네? 렉처 길이가 쩐다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하나, 둘, 셋의 평균이 6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뭐가 라고 하냐면, 자, 여기 있는 이 모든 별량에 어떤 짓을 하냐면, 주어진 별량에 2배를 하고 3을 더해요. 주어진 별량에 2배를 하고 3을 더해요. 주어진 별량에 2배를 하고 3을 더해봐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주어진 별량에 2배를 하고 3을 더했으니까 모든 별량들이 다 같은 규칙으로 저렇게 변해주면은 우리 평균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 얘네들을 다 더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x1, x2, x3을 더한 거에 2배를 골고루 하겠죠. 총합을 구한다고 치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3, 3, 3을 골고루 더하겠네요. 그럼 3도 3번 더해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평균 구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3으로 나눠야 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분리해서 구할 거예요. 이렇게 분리해서 평균을 구하는 식을 만들어 보면은 3분의 2 곱하기 요놈 더한 건데 실제로 내가 여기는 왼쪽 동그라미는 이렇게 될 거잖아요. 2 곱하기 3분의 x1, x2, x3이라고 써도 틀린 걸까? 자, 답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성을 조금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자, 이제 동그라미를 저렇게 쓰는 거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 동그라미는 3을 3번 곱한 거다. 3으로 나오니까 그냥 3이라고 해도 되죠. 1이요? 누가, 차이가 1이라고 그랬어요? 네. 제가 오늘 나서 플라스틱 유튜브 무시해요. 네. 그럼 오늘 이 시간만큼은 최세일로 불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3이 이제 나올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요거요. 여기 선생님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은 원래 처음 별량에 뭘 구하는 식이었을게요?
평균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평균에다가 2배를 하고 3을 더해도 된다는 얘기 맞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기에 2 대신에 A 곱하고 3 대신에 B를 더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모든 별량에 A를 곱하고 B를 더하고 A를 곱하고 B를 더하고 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2, 3자리에 다 A, B가 들어갈 거니까 결국엔 이렇게 되지 않겠어? 여기가 A, 여기 3 대신에 B 들어가면 3분의 3B니까 그냥 B예요. 어때요? 좋아요. 뭐지? 좋아요? 이게 알아듣겠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알아듣겠냐고 물어본 거니까. 뭐, 그건 못 알아들었으면 앞으로 싫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집이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 별량들을 우리가 뭐 x1, x2, x3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n개 n개라고 해야겠다. n개 있다고 좀 이야기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별량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별량의 변화를 줬어요. 변화를 줘서 나중 별량이 이렇게 이런 애들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한 꼴이다라고 이렇게 쭉 써서 모든 별량에 같은 일을 해가지고 별량의 변화를 줬다면 우리가 평균은 반드시 자 얘네들의 평균이 만약에 m 이렇게 돼 있었다면 나중 별량의 평균에도 같은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거 그대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해주고 나서 이제 분산까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분산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분산은 보통 우리가 알파벳을 쓸 때 B 이렇게 하거든요. B 이렇게. 자, 그래서 분산은 B 이렇게 이제 나타내면은 이 분산은 처음 별량의 분산을 내가 B라고 했으면은 낮은 별량의 분산은 어떻게 변할지 그것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변할 거냐? 자, 그럼 여기서도 아까 이제 썼던 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2, 3. 자, 2, 3, 2, 3.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분산을 구해봤더니 분산을 그냥 그 문자로 합시다. 분산을 V라는 분산이 나왔다고 쳐봐요. 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분산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나중 평균이 이렇게 이제 정해졌잖아요. 나중 평균이. 그쵸? 나중 평균이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럼 여기 밑에 거 좀 지울게요. 자, 먼저 이제 나중 별량과 평균이 이제 정해졌으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편차를 먼저 구해야 분산을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편차를 좀 쓸게요. 쉬운 학생 왜요? 네. 그래서 이제 편차를 조금 여기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요거를 빼가지고 편차를 구하겠죠. 우리가 각각의 편차를 구하게 되면 3에서 3 빼는 건 어차피 0이니까 늘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항들은 어차피 편차를 구하는데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어차피 내가 여기다 3을 3 더했다고 해도 평균도 똑같이 3 올라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별량들의 덧셈 뺐으면 한 것들은 편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영향을 주는 건 요것만 줘요. 결과적으로는. 이 x1에서 이 6을 빼면 되는 거죠. 자, x1 빼기 6 이렇게 적을게요. 그럼 여기도 x2 빼기 6 그럼 여기도 그렇게 별량 빼기 평균하면은 x3 빼기 6 자, 이 x3 빼기 2 곱하기 6이니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묶어주면 저렇게 되는 거 인정? 자, 이거는 그러면 편차만 구한 거죠? 분산 구하려면 뭐 해야 되죠? 저거를 제곱 제곱해야겠죠, 제곱. 자, 제곱을 해요. 그럼 2에도 제곱하고 요것도 제곱해서 다 더하셔야 돼요, 원래는. 자, 여러분들한테 안 시켜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끝까지 좀 눈으로 따라가 보면서 이게 납득이 되면은 여기 분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 규칙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3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면 내가 여기는 모든 편차의 제곱의 총합에는 4가 골고루 곱해져 있는 거 인정?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4 해놓고 3분의 x1 빼기 6제곱, x2 빼기 6제곱, x3 빼기 6제곱을 더하는 식으로 저거를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동그라미 친식을 계산하라고 하지 않아요. 자, 이 동그라미 친식은 처음 별량의 무엇을 구하는 식이었을까요? 자, 여기 빨간 동그라미 친식은 처음 별량들의 x, x2, 3, x3에 뭘 구하는 식이었을까요? 네, 분산 구하는 식이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체험 전량의 분산 구하는 식이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버퍼링 걸린다, 나. 여기가 왜 빨간 동그라미가 분산인지 버퍼링 걸린다. 지원이 괜찮아? 오늘 학교 생활이 고달팠나 봐요. 자, 여기 왜 분산인지 모르겠다. 손, 괜찮죠? 졸려도 손을 못 드는 건가?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낮은 변량의 분산은 사비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이 4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쵸. 여기 있는 이 4는 여기 있는 얘네들을 이용해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얘네들이 실제로 제곱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4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이 분산 V에는 뭘 곱해야 된다는 얘기야? 앞에 A에? 아주 좋아요. 딱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결론만. 자, 중간 과정을 쭉 납득시키려고 이렇게 식을 다 써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평균은 우리가 이제 별량의 변화된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구나. 근데 분산은 이렇게 상수항을 더한 것만으로는 별량에는 편차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량의 곱한수, 별량의 개수들이죠. 별량의 개수의 제곱배를 해서 분산을 구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각각 제곱근 씌우면 그건 표준 편차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이론적인 설명을 다 했어요. 네? 이게 뜰봐요? 힘들어요? 네, 좀 힘들게 더 들어봐요. 어쩌라고요? 알아요? 오늘 35분에 쉴 거예요. 그리고 45분부터 시험을 볼 거라서 거기 103 쪽에 어디 갔냐? 103 쪽에 36-1번 보종. 104 쪽에 36-1번. 유제 36-1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 별량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려줬으니까 세 별량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M과 S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 보거라 라고 시키고 있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별량의 XYZ였는데 이 XYZ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2를 더한 별량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표준 편차를 뭘로 구해요? 두 글자로? 표준 편차는 어떤 걸로 구하지? 대답이 없네. 분산이요. 그죠? 근데 분산의 제곱근 씌워서 표준 편차 구하잖아. 그럼 생각해봐. 그럼 내가 여기서 평균 분산 구해봐라 라고 하면 평균은 M이라고 그랬고 표준 편차가 S니까 분산은 뭐라고 해야 돼? S에? 자, 분산 뭐라고 나타내야 되냐고. 표준 편차가 S니까. 아니, 표준 편차를 S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별량의 표준 편차를. 그러니까 분산을 나타낼 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고. S에? 분산의 제곱근이 표준 편차니까 거꾸로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 나오는 거 맞죠? 이거 알아들을 수 있죠? 자,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변해? 자, 평균은 어떻게 변한다고? 변화된 모습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그랬잖아. 그냥 이런 별량에다가 그냥 M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은 분산은 S제곱에 몇 배 해야 돼요? 자, 별량의 개수가 어떻게 변했어요? 그쵸? 마이너스 1로 변했으니까 마이너스 1 제곱해도 1이기 때문에 1S제곱 이렇게 되는 거 인정? 그럼 이거 가지고 다시 표준 편차 구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할 거야? 네, 그쵸. S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찾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을까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이제 조금 어려운 거 없으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우리가 분산에 조금 활용을 조금 배운 거랑 마찬가지라서 이렇게 이제 좀 해주시면은 뭐 문제 푸는 데는 좀 지장은 없을 거고 이제 요거를 좀 해서 거기 뭐시냐 여기 20-2번 한번 풀어보시면 되니까 요것만 좀 얘기하고 오늘 좀 쉽시다. 자, 여기서 이제 B원에 이제 그 95쪽에 20-1번 보시면은 A하고 B그룹이 자, 지금 인원수가 5명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5명, 6명이구나. 쏘리. 자,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이 똑같을 거야, 아마. 이제 지금 B원이니까 지금 평균이 똑같이 나와요. 네, 평균이 똑같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 이거는 이따 왜 중요한지 얘기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평균 편차를 알려줬기 때문에
어차피 문제를 풀 때 있잖아요.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 분산으로 고쳐서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뭔가 문제에서 표준 편차를 알려주고 뭔가를 하라고 이제 문제에서 시키게 되면 그냥 다 분산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바꾸셔도 문제 풀 때 막히는 일은 진짜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표준 편차는 1이었으니까 제곱해서 1이고요. 여기는 표준 편차가 루트 3이었으니까 제곱해서 분산을 구하면 적게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제 뭐냐면은, 자, 평균이 같다는 얘기예요. 자, 평균이 같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A하고 B반을 모아서 전체 11명의 평균을 구할 때에도 평균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전체 평균이 7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룹에, 두 그룹의 평균이 같으면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반드시 이 두 그룹을 모은 전체 평균이 일치합니다. 전체 평균까지 같은 거예요. 자, 이 사실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분산을 구할 때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편차 구해야 되죠. 그러면 각 학생력, 여기는 5명이 5명, 6명이 6명에서 각각의 이제 학생들의 턱걸이 횟수에서 평균이 7을 빼고, 7을 빼고, 7을 빼고, 여기도 이제 6명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6명의 턱걸이 기회에서 7을 빼고, 7을 빼고, 7을 빼서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구하지 않았겠어요? 그쵸? 그럼 내가 전체 11명에 대해서 평균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11명의 평균을 이용해서 편차를 구해도 이 분산을 구했을 때 편차를 구한 것과 다를 거 있겠어? 편차가 달라질까요? 자, 전체 11명의 평균을 새로 내가지고 편차를 구하더라도 우리가 A, B의 분산을 구했을 때 편차를 그대로 똑같이 계산해 내고 그걸 제곱해서 총합을 구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전체 평균까지 같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각 그룹의 편차의 제곱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각 별량들의 편차의 제곱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 또 달라지지 않는 거지. 자, 변하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평균이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 각 그룹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 달라지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전체 분산을 구할 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 얘네들은 5명의 분산이 1이라는 거죠. 그럼 5명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은 이제 5 곱하기 1인 거 인정? 그쵸? 자, 여기 지금 왜 5 곱하기 썼는지 흔적 좀 남길게요.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에요. 자, 여기가 5가 된다는 얘기죠. 1 곱하기 5. 자, 그러면 여기는 6 곱하기 3으로 계산하는 거 인정? 자, 그럼 이런 천체의 제곱의 총합이 평균이 안 달라지니까 그대로 전체 분산을 구할 때도 쓰여진다는 얘기고 전체 11명이죠. 자, 이렇게 하면 전체 분산 구하는 거 맞죠? 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중3 2학기 이제 통계 시험 문제에서는 필수 유형 중에 하나야. 요게. 그러니까 요거는 꼭 요거 빨간 박스는 꼭 적어주세요. 자, 이거 적고 쉴게요, 우리.